경향신문 정환보 기자님. 네. 네, 경향신문 정원보 기자입니다. 저는 검찰개혁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. 그러게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그랬어요. 네, 그래서 기다렸습니다. 그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 이제 정부안이 나왔었는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는 여당에는 숙의를, 정부에는 수렴을 지시하셨는데요. 여기 법안 자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과연 이제 어떤 구조로 어떤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네. 싶습니다. 제가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습니까? 또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. 이게 다 업보죠, 업보. 저는 뭐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. 뭐든지 미운 거예요. 뭐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. 제가 어찌 보면 이 마녀 같은 진짜 마녀 말이에요. 가짜 마녀 말고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요.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되는 것 같아요. 20건. 문제만 되면 증거 뭐 없어서 다 기소해가 너 한번 고생해봐. 그리고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가 너 한번 죽어봐. 제가 2002년부터 시작된 일이죠. 제가 검찰이 관련된 소위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그 폭로했다가 그때부터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습니다. 그 PD가 와가지고 우리 하필이면 그 전에 막 나 검사인데 뭐 이렇게 전화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 사무실에 난 인터뷰하려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콜백이 온 거예요. 그 저끼리 나 검사인데 그걸 막 통화한 게 옆에 있네. 이따가 나 오후에 재판 준비를 해야지. 나 바빠 죽겠네. 이따 하도 뭘 희한한 나도 모르는 얘기 하고 있길래 가서 내가 한번 들어봐서 카메라에 대고 하여튼 뭐 그래서 결론은 검사를 사칭 범죄로 질문을 가르쳐줬다. 검사 이름 가르쳐줬다. 그러니까 너 공범이다. 그때가 시작이었어요. 저를 잡는 게 목표였죠. 진짜 이 전화하고 나 검사인데 말이야 너 나한테 사실들 이렇게 봐줄게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게 다 풀어버린 거죠. 그 시장이. 그 사람은 처벌도 안 됐어요. 나만 처벌됐어. 그게 시작이죠.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는 검사들이 관련이 있었죠. 대장동. 그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? 한 패로. 하여튼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있더라고 보니까. 내 경험으로. 그래서 그 악연 이후로 뭐 건수만 되면 기소돼가지고 다행히 이 법원에서 무죄를 제가 무죄 받은 것도 참 많아요. 그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죠. 근데 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. 그래서 그 얘기했죠.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.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. 막 쥐어짜가지고 뭐 그러다 막 자살하고 죄진 사람 잡아다가 느껴 봐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없는 사람 집어넣고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이죠.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국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.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. 제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
그래서 삼권 분립도 하는 거예요. 한 사람이 다 권력은 위험하잖아요.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.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기 때문에, 남용되기 때문에. 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. 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.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. 이게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이 뭐냐?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된다. 오케이.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. 그게 뭐냐? 머리 아프죠? 왜 어떻게 알아 그걸? 시뮬레이션 엄청나게 해봐야 돼요.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. 의심스러우니까. 과거에 그랬으니까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, 당이.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잖아요.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, 그래서 수기하자. 시간을 충분히 갖고.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.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줘야죠. 내가 당한 게 얼만데. 나라 망할 뻔했다. 이재명 죽을 뻔했다. 저 죽을 뻔했잖아요. 수없이 있었던 온갖 그 계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저는 죽었겠죠.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은 뭐 법정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뭐 또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선고해가 대법원에 넘겨서 확 기각해버리거나 이틀 만에 기각, 아니 이틀 만에 파기환송도 하는데 하루 만에 기각은 못 하겠어요? 고등법원에서 판결 그냥 그 당일 선고해버리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넘겨서 그날 선고해버리면 끝이지 뭐 어떡할 건데.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?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죠. 근데 그 과정을 겪은 이 검찰이나 아니면 이 잘못된 사법제도에 대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가진 그 엄청난 불신과 그 어쩌면 증오,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. 그런 것도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. 그리고 사법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불이익을 받은 것도 있고 혜택을 본 것도 있지만 혜택 본 게 훨씬 많아요.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전에 2018년에 4건으로 기소됐다가 잠깐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법원이 다 무죄 선고해서 살아남았잖아요. 그리고 법원은 그 후에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도 보면 여튼 위증교사도 참 저는 참 기가 찰 일인데 그 무죄 선고 났잖아요. 선거법도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항소심에 무죄 났잖아요. 구속영장도 분명히 100% 구속될 거라고 봤는데 기각돼서 살아났잖아요. 그게 이제 법원의 집단지성과 시스템이겠죠. 물론 뭐 불이익도 보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. 문제점이 있는 걸 제거하면 되는 거죠. 뭐 구조적으로 모두가 오염돼서 다 망한 건 아니에요. 검찰도 마찬가지다. 경찰도 마찬가지다.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. 이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막 갑론을박에다가 이재명 뭐 저 못 믿겠다 뭐 등등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거는 완벽한 완성된 안도 아니고 정부도 그냥 그 위원회가 어쨌든 있는데 뭐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갑론을박하다가 안으로 낸 거예요. 안으로. 그래서 당과 논의하고 여기서도 아마 의견이 하나로 탁 몰리지는 않을 겁니다. 국민들께도 열어놓고 국민들도 토론하시고 그래서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인권보호와 피해자 구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제도, 기소제도를 만들자. 말이 좀 길었는데 일이 복잡한 만큼 말이 길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. 네. 어쨌든 당에서 또 국회에서 정부가 또 국민들께서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뭐 그렇게 10월까지는 또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가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이번에는 대통령께서